11월에 인사드립니다. 11월 3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무척 춥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첫 영하의 날씨입니다. 지금 고향의 기온이 영하 1도입니다. 이곳 고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이번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동이 트기 전인데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 다 겨울 옷차림으로 나오셨더군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릅니다. 낮에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향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11월 3일은요. 집값 띄우기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예상됩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국민연금이 역대급 성적을 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초강세에 힘입어서 연간 수익률이 무려 20%를 넘어섰고 불과 10달 만에 2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급등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국내 주식 수익률만 60%에 달하며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전례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도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1,400조 원을 돌파했고 3년 연속 최고 수익률 경신이 확실시됩니다. 이 같은 초대형 수익은 연금 재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금 고갈 시기가 늦추어진다며 현행 연 4.5%의 가정 수익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보다 더 강력한 변수는 수익률. 네, 국민연금이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매일경제 보도인데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손잡고 히토류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첫 파트너는 한국의 영구 자석 전문기업 JS링크인데요. 말레이시아 현지의 외국 기업이 직접 생산 라인을 세워서 히토류를 공급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와르 아브라함 말레이시아 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안에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히토류가 필요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JS링크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히토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미가공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지만 이번 협력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가공된 자원을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안와르 총리는 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이미 말레이시아에 투자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 데이터 산업을 국가 성장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자원과 기술 두 축에서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구상이 2022년 6일 지방선거 직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된 시점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특검은 윤석열의 정치적 멘토로 지목된 79살 민간인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B씨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A씨에게 전국 돌파 방안으로 계엄을 언급하고 조언을 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이미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 측은 덕담 수준의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내란 방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계획 시점은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포고령 발표 직후 서울구치소에 시위대를 수용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용해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지시가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지 불과 2분 만에 내려진 사실에 주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체포 구금을 위한 준비를 신용해 전 본부장에게 지시했고 그 명령이 실무선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 뒤 통상 업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공포전 포고령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위법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 해제를 막기 위해 정치인 출국 금지 체포 조치를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네, 수원 삼형제들이 또 막아서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노벨 물리학상 선정위원인 에바 올손 스웨덴 샬메르스 공대 교수가 한국 과학계에 던진 화두가 이것이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 문화. 그래야 한국이 노벨상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을요. 올손 교수는 1000개의 아이디어 중 단 하나만 흥미로워도 행복한 것이라며 도전과 실험 정신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연속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배출한 반면 한국은 아직 수상자가 없습니다. 올손 교수는 3년 단위 과제 성과에 매달리는 제도 아래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며 자율 성과, 장기 연구 지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함께 대담한 김주한 서울대 부총장도 논문 특허 수 중심의 평가가 창의성을 억누른다면서 MIT처럼 젊은 연구자가 오랜 기간 한 주제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손 교수는 또 국제학회에서의 열린 토론이 새로운 발견을 만든다며 국제 네트워킹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올손 교수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두 축이라며 노벨상은 한 세대의 성과가 아니라 축적된 문화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디 물리학 분야만 그렇습니까? 실패하면 루저, 패배자로 몰아세우지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과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실패를 넉넉하게 포용해 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지 주로 APEC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보도일 것 같은데요. 뉴스 함께 하시죠. APEC 주간 하이라이트는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한미 정상은 막바지 교착을 해소했습니다. 최대 교역국 중국과는 한중 FTA 협상 2단계 가속화와 원 위안화 스와프 체결에 합의한 점도 성과입니다. 본격 시작된 APEC 정상회의, 경제 논의는 인공지능 AI에 집중됐습니다. APEC을 계기로 13년 만에 우리나라를 동시에 찾은 미중 정상. 근본적 갈등 요인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주고받는 스몰 딜로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며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1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만난 한중 정상은 小米这是给您和夫人通信部安怎么样？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한한령 해제도 진전을 보였고 스캔 범죄 공조 등 민생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카니 총리는 안전모를 쓰고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12척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독일 기업과 함께 적격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La Corée est une des plus importantes partenaires pour le Canada dans le secteur de défense, du commerce, la culture
tous les domaines. 순직 해병 특검이 김성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직 공수처 수사 1부장으로서 공석이던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신 적 있으세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담당 수사팀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계자 소환 일정을 보고했지만 김 전 대행 등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월 무렵 내부 회의에서는 총선 전까지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수사팀이 총선 전 소환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김 전 대행 등 윗선이 가로막은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이 적법한 것인지 심리를 시작합니다. 1, 2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우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 방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f we don't have the use of tariffs, we have no national security. This country will have no financial security, will not have national security.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지지도는 33%로 나타났습니다.